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광현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조세 전문가로서 복지 재정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데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세입 기반은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조세 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점을 공직 선배님이신 총리님께 고견을 여쭐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챕터 1 합리적 조세 금투소득세입니다. 총리님 PPT를 봐주시죠. 네. 어떤 사람이 올해 A 금융상품에서 3천만 원 이익을 받고 B 금융상품에서 4천만 원의 손실을 봐서 총 1천만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 경우 이분이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은 얼마가 합리적이겠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다,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글쎄요, 이런 부분은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좀 답변하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누가 봐도 1번이 합리적입니다. 1번이 금투소득세이고 2번은 현행세제입니다. 금투소득세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합리적인 세금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혹시 총리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네,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서울 시내에 여러 플래카드가 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합리적인 세금이라는 걸 알고 계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합리적인 세금이라는 그런 입장을 제가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다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그렇게 과세를 하는 그런 세제다 하는 건 들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융투자에서 작년에 손실 3천만 원을 본 상태에서 올해 2천만 원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누적 수익은 마이너스 1천만 원입니다. 올해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은 얼마가 합리적이겠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다,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제가 지금 이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 경제부총리 제가 말씀하시도록 하시죠. 누가 봐도 1번이 합리적입니다. 역시 1번이 금투소득세이고 2번은 현행세제입니다. 금투소득세는 손실을 2월 공제해주는 합리적인 세금입니다. 챕터 2 공정한 조세 금투소득세. 총리님, 다음 화면을 보시죠. 아르바이트에 한 달에 160만 원 버는 대학생이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이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답변하는 것은 제가 적절치 않을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습니다. 3.3%의 세율로 원천 징수 당합니다. 그럼 한 종목에 50억 원이 넘지 않게 총 1,000억 원을 주식 투자해서 1년에 200억 원을 번 주식 부자는 세금을 얼마 내겠습니까? 계산해 주시죠. 0원입니다. 대학생은 알바에서 알바만 해도 세금을 따박따박 원천징수 당하는데 주식으로 수백억 원을 번 주식 부자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게 현행 세제입니다. 총리님, 이거 공정하다고 할 수 없죠? 지금은 결국 금투세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주식시장 또 유가증권도 다 포함이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런 시장에서 이러한 과세 자체가 수많은 다른 투자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를 좀 보시자 하는 거일 것 같고요. 상세한 거는 우리 경제부총리가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돈을 가진 사람이다, 안 가진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이걸 소위 부자가 아닌 사람을 이렇게 막 갈라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증권시장은 이제는 그야말로 노동자들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적당한 그런 이익들을 얻고
회사가 잘 되면 거기에 또 자기도 이익을 얻고, 그거는 지금까지는 오로지 그 주식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많이 가진 사람만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하나의 그 사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자산도 축적하고 하는 그런 기회들을 좀 광범위하게 주자. 저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한 거는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좀 말씀하시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금투소득세가 시행되면 아까 그 주식 부자는 5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왜 금투소득세 폐지가 부자 감세인지를 말해줍니다. 챕터 3, 금투소득세 시행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까? 총리님, 금투소득세 시행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경제부총리께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외국 사례와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금투소득세를 시행한 해외 선진국을 보면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일본은 금융세제 개편 전 주가지수가 3만 엔이었으나 개편 후 8개월 만에 3만 8천 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은 금융세제 개편 후 1년 만에 주가가 27% 상승했고, 인도 역시 제도 도입과 함께 주가가 120%나 상승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는 일찍이 금융세제 개편을 단행해 주식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사례를 많이 언급하시는데, 대만은 금투소득세보다 금융실명제 이슈로 주가가 하락했으나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나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금투소득세법 국회 통과 이후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점을 찍은 바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취약해서 금투소득세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 수준이 금투세를 도입한 일본의 35년 전, 영국의 60년 전, 미국의 100년 전 금융시장보다 못하다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경제부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게 훨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총리님께서는 코스피의 기관과 외국인 비중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의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신다면은 저는 우리 국회법 122조의 2 7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질의를 하시려면 48시간 전에 국회의장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담아서 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말씀을 하시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예. 하나도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회법 122조, 예, 122조의 2, 7항 그것에 의해서 저보고 답변하라고 그러시면 2주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의 63%가 기관과 외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이들은 금투소득세와 상관이 없고, 개인 투자자 37% 중 배당소득으로 추정해 봤을 때 약 70%는 경영권 때문에 주식을 팔지 않는 최대 주주들입니다. 여기에 비과세 대상인 개미들까지 빼면 금투소득세 때문에 수급에 영향을 주는 큰 손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총리님, 금투소득세에 대해 분석해 놓은 기재부와 조세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은 있지만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내용에 전혀 저한테 통보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원하신다면 2주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보고서를 보면 금투소득세 부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단 오히려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금투소득세를 도입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다음부터는 꼭 48시간 이전에 통보를 해주십시오.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 위에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 답변자석에 자리했습니다.
자, 전문적인 질문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조금까지 상식이었습니다. 챕터 4,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지속 가능한 조세 체계입니다. 부총리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수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요. 네. 제가 갑자기 죄송한 말씀하시니까, 말씀이지만 네. 이거 모르시면서 금투소득세 폐지하자고 하신 겁니까? 자, 우리나라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67억입니다. 이 정도면은 비과세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액과 하루 거래 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가총액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지금 2천조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2천조, 1거래 대금은 약 16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막대한 차익이 날 텐데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금투소득세로 약 2천조 원, 일본은 약 16조 원, 영국은 13조 원의 세수를 걷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아 단순한 추계입니다만 어쨌든 선진국은 막대한 금융자본 이득세를 걷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세금을 보시는데 지금 여기는 물론 증권거래소는 빠져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세금이라는 게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거랑 그 다음에 금융투자나 금융시장에 과세를 하는 거랑 너무 이걸 어떻게 말하면 그 조세 목적, 그냥 과세 목적으로만 지금 세수나 과세 목적으로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나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그런 과세 형평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국내 자산의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르바이트생한테 얼마를 주는 거냐, 주식 부자한테 얼마를 과세하는 걸 단순 비교할 수 없듯이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예. 뭐 개인 소득이 내가 소득이 1억인 사람하고 10억인 사람은 10억인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1가구 1주택에 내가 비과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12억까지는 과세가 안 되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합리하는 겁니까? 결국은 세목별로 봐야 되고 개인 소득의 과세 목적이 다르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나 그다음에 부동산 그 과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향을 주냐 국민 경제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하시는 거를 아마 의원도 아실 텐데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그거는 나중에 상임위 때 다시 따지기로 하고요. 네. 예, 지금 증권거래세 얘기를 하셨는데 상반기 재정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에도 큰 폭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으시죠? 예, 그런데 네. 증권거래세는 점차 없애고 금투소득세는 하기로 여야가 합의해서 증권거래세에서는 이미 연 3조 원씩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하기로 한 금투소득세를 안 하면 나라 재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세수 결손이 생기는 상황에서 재정 담당자들로도 제가 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세수 결손에 지금이 세수 결손에 나오는 것은 그 법인세,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과 23년에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외로 나빴기 때문에 법인세나 근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부동산의 시장에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런 세수 결손이 생긴 거고요. 올해의 세수 결손은 주로 있다면 법인세가 위주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세수가 지금보다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과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냐의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투세를 얘기하고 있고 증권거래세를 얘기하고 있고 상속세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여러 가지 우리가 세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연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근데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윤석열 정부는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생각은 결국은 민간과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그쪽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추구하고 조세 정책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압수 효과는 네스호에서 괴물찾기라고 그랬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자산가들의 자산 구성을 보면 대자산가로 갈수록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세금 거둘 곳이 없는데 대자산가의 주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저는 선거가 없는 이번이 금투소득세를 도입할 수 있고 바람직한 조세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식 시세 조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올려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있고 이들에 대한 매매 자료가 현재 국세청에 전혀 안 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근데 앞부분에 제가 답변을 좀 한번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도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저는 논의를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조세 부담률이 뭐 높낮이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OECD 대비 이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복지 지출보다는 조세 분야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세 분담률이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부담을 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올린다든지 증세를 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세원 확보 방안이냐 하는 거는 우리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세수가 부족한데 증세를 안 하고 왜 감세를 하려고 하느냐, 왜 세율을 깎아주려고 하느냐. 저희 정부는 절대로 세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조세 부담률을 낮추거나 그 다음에 감세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거는 경제활력을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저희 얘기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커니즘에서도 지적을 하셔야지 왜 세수가 나쁜데 왜 세금을 깎아주려고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신다는 것은 모든 현상을 그냥 감세냐 증세냐 이원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자 감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질의 답변해 주시죠. 제가 좀 네. 죄송합니다. 주식 시세 조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올려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있고 이들에 대한 매매 자료가 국세청에 전혀 안 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뭐 네. 예. 금투소득세가 시행되면 이런 모든 매매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니 이 기득권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센 겁니다. 순진한 개미 투자자 선동하면서요. 부총리께서도 이 사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연 의원이 답변자석과 마주해 있던 단상의 방향을 우원석 정면을 향해 저를 보고 위치를 요즘 조정했습니다. 금투강연이라고 한답니다. 많은 조직적인 항의 전화와 문자를 받습니다. 순화해서 항의지 심각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세 전문가로서 이게 맞는 방향이라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장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이듯이 재원 없는 민생도 거짓입니다. 나라가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보살필 수 있단 말입니까? 고령인구 비중이 1% 상승할 때 국세 수입은 1.75% 감소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 과세 기반마저 허물어뜨리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자는 겁니까? 더 늦기 전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 체계를 만듭시다.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조세 체계를 넘겨줍시다. 저는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은 증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누락되었던 세금을 걷는 것이고 과세 정상화라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의 우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산층의 재산 증식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대규모 자본소득에 정당한 과세를 하는 방안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투소득세를 보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초부자 상속세 감세 또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부 들어와 계속 세수가 펑크나고 있는데 앞날은 더 걱정입니다. 대자산가의 상속세 감세 주장도 들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전 대규모 감세를 해줬는데 그 영향이나 효과 분석도 없이 속도전으로 졸속 추진하는 것은 과세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30년을 세정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세금은 모든 국민의 피, 땀, 눈물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담세력 있는 분들이 세금을 좀 더 내시고 대신 성실하게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건강한 사회를 꼭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조세 체계를 넘겨줍시다. 발언자의 발언 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